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과분한 소개와 또 이런 선물까지 마침 스승의 날이어서 이렇게 밖에 제가 뭐 그런 위치에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정말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는 대부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AI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매크로한 거시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제가 행정학자로서 미래에 어제는 이제 뭐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가. 저희가 대개 한 100년 전에 만든 시스템을 조금 이렇게 덧대는 작업을 하면서 바꾸는 그런 이야기하고, 그다음 끝으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AI의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뷰카의 시대라는 얘기가 많이 합니다. 아까도 우리 박상희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만 너무 빨리 바뀐다. 근데 뷰카라는 게 volatility, uncertainty, complexity, ambiguity 이런 네 가지의 첫자를 딴 건데 volatility는 너무 빨리 바뀐다. 아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경험하고 지난 한 60, 70년 정도의 삶이라는 게 거의 1000년 정도 인류가 살았던 변화보다도 더 많은 변화를 느끼면서 살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나오게 될 변화는 더 빠른 변화, 더 다른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uncertain하다는 건 미래가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다는 거고요. 그다음 complexity는 모든 것이 서로 얽혀 있어서 처음에 제가 국가 AI위원회를 맡을 때에도 이게 기술하고 산업에만 관계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바꿔놓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될 테니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ambiguous라고 하는 거는 모호하다는 건데 어떤 게 어떤 결과를 내세우는지 서로 모호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저는 기업에서 굉장히 어려운 게 2년 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제가 지난 3월까지 이제 6년 동안 SK에서 SK 그 지주회사의 이사회 의장을 맡았는데 최태원 의장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재작년에 SK 하이닉스가 7조 정도 적자를 보다가 올해 정도에는 거의 분기별로 20조씩 흑자를 보게 되는데 이게 2년, 3년이나 갈까? 이렇게 예측하고 거기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준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작년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노벨상을 물리학상하고 화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다 물리학자, 화학자들이 아니고 AI 하는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게 허사비스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2016년에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4패 1승으로 완전히 지게 됐을 때 그것을 디자인한 알파고를 디자인한 영국의 수학 천재인데요. 알파고를 디자인했을 때에는 모든 바둑의 고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학습시켜갖고 이제 4번을 이기고 이세돌이 한 번 졌는데 이세돌은 여러분들 혹시 이제 유튜브 찾아보면은 다시는 바둑을 안 둔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바둑에 신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는 알파 제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둑의 고수들의 내용들을 그 기보를 학습시키는 게 아니고 바둑의 기본 원리만 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게 24시 하게 했더니 지금은 이세돌을 이겼던 알파고는 알파 제로한테 100점 100패합니다. 이 기본 원리만 알려줘도. 근데 이 사람이 작년에 왜 화학상을 타게 됐냐면 우리 인류가 지난 한 100년 정도 동안 실험실에서 그렇게 연구를 하고 화학자들, 생물학자들이 발견해낸 단백질의 구조식, 3차원으로 굉장히 복잡한 구조식이는데 그게 다 발명을 하고 발견을 해낸 거가 한 19만 개 정도가 유럽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보통 한 6개월, 1년 이상을 연구해서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AI를 통해 가지고 순식간에 전 지구에서 존재한다고 하는 2억 개의 단백질 구조를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단백질 구조를 다 알아내갖고 이제는 신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이런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작년에 서울대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제일 잘하는 교수가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모임에서 학생들이 이제는 자기한테 안 물어본다는 겁니다. 지식이 다 여기에가 있고 이걸 이용해. 그러니까 실험실의 실험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걸로 바뀌게 된다.
싱귤러리티라고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을 2005년에 지금 이제 구글의 이사로 있습니다만 레이 커즈와이라는 사람이 스타트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인간의 지성이 네안데르탈인 이후로 계속해서 조금씩 발전을 해왔는데 1950년대에 AI도 1956년에 처음 그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기계, 이 스마트폰 같은 이런 거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사람이 달라진다. 그걸 이제 싱귤러리티, 특이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언제쯤 나타날까? 2045년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이 레이 커즈와일은 가장 지난 30년 동안 언론에서 가장 미래예측을 잘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아까도 뭐 저기 유발 하라리 말씀하셨지만 유발 하라리가 호모데우스를 썼을 때 이 사람도 2050년 정도가 되면 호모데우스,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데우스, 데우스는 신입니다. 인간이 거의 신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근데 작년에 제가 이제 미국 가서 이 책을 샀습니다. 작년 6월에 20년 만에 2005년에 나오고 작년 2023년에 저기 레이 커즈와일이 The Singularity is Near로 더 빨리 온다. 더 빨리 오거든요. 왜냐하면 2022년에 챗GPT가 나온 걸 보고 6개월도 안 돼서 챗GPT 3.5가 나오고 4.0이 나오고 이런 걸 보고 나서 이제는 상승작용으로 이렇게 더 빨리 온다. 그래갖고 예측을 어떻게 했냐면 특이점은 언제 2045년 그거를 바꾸진 않았습니다만 최소한 2029년이 되면 AI가 인간의 지능보다 뛰어넘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변화 속에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레이 커즈와일은 7만 년 전에 사라진 네안데르탈인하고 현재 인류하고의 차이보다 현재 인류와 2045년 정도의 특이점에서 나타날 인류의 차이가 더 크게 될 것이다. 완전히 이제는 이 지능이 이 안에 기계 지능이 들어오게 됐을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부분은 요즘도 뭐 의대를 가야 된다, 뭐 유치원서부터 스카이대학 가기 위해서 막 이러는데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이나 판단은 전부 다 언제 발달된 거냐면 20세기에 만들어진 시스템을 가지고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21세기는 전혀 다른 세계인데도 불구하고 20세기를 갖다 적용을 시키는 거죠. 특히 30년, 25년 전, 30년 전에 자기가 대학 다닐 때 생각을 가지고서 엄마들이 애들을 앞으로 25년, 30년 뒤에 활동하게 될 애들을 너 이거 하라고 시킨다는 것은 정말 시대착오적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빨리 이것을 깨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사교육에서 기업에서 잘하는 마술피에 속아 넘어가지고 자기 수입의 절반 이상을 다 갖다 애들 교육에 바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 다 바뀌어져야 돼. 예를 들어서 권력의 종말이라는 것도 저 재미있는 책, 그 나이지스 모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제 권력도 지금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옛날에 KBS, MBC는 공영방송이 권력을 가졌지만 어제도 뭐 그런 이제 뭐 외국 특파원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 전부 다 유튜브 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줄을 서갖고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앙 권력이 힘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만 정보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개인 권력, 미시 권력이 힘을 갖게 되니까 그렇게 된다. 예를 들면 이건 좀 죄송한 얘기지만 30년 전만 하면은 대통령 부인이 누구를 만나는지 뭘 받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고 전파가 빨리 되니까 권력이라는 것을 아까 얘기한 뭐 교수도 저희가 강의를 하게 되면 금방 여기서 찾아보고서 선생님 틀렸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권력을 독점할 수 없는 시대로 가고 미시 권력, 지금 유튜브, 심지어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정보를 대통령이 돼서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본다 그러니까 참, 야, 이게 어떻게 달라진 건가? 가족, 행복, 아주 하나만 예를 들면 가족의 개념도 옛날에는 핏줄을 따지지만 지금은 뭐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생기고, 심지어는 강아지를 우리 옛날에는 애완견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고 왕이라는 해서 완구할 때 왕이기 때문에 놀이기구처럼 놀이의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반려견이 됐습니다. 사람 인자의 반반자를 써놓고 가족의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그 통계를 봤더니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모차보다 개모차가 더 많이 팔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이제 달라진 것을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우리 인식도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요즘 보면은 다들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강아지 끌어안고 사진 찍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죠. 100년마다 기술이 새로 나오게 되면 세상이 확확 바뀝니다. 1770년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그 힘으로, 근력으로 쓰던 것을 기계가 이것을 대체해서 증기기관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한 100명 정도가 삽질을 해야 되는 것을 포크레인이 한 바가지 들면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지금 이제 AI 시대는 뭐냐면, 우리가 100명이 막 사무실에서 일하던 거를 AI 대신고 한 번에 끝나는 거랑 마찬가지 시대로, 이제는 근력이 아니라 지식을, 포크레인 같은 지식이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20세기의 특징은 대량 생산 체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을 잘게 분업을 해서 쪼개가지고 그걸 갖다가 엮어놓게 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옛날에 19세기만 하더라도 임금이, 이제 왕이나 이런 사람들만 자동차를 타던 것이 급속하게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니까 20세기의 모든 것은 분업으로 돼 있어서 대학에서도 전공을 잘게 쪼개가지고 그것만 하나 이제 그 지식을 얻게 되면 30년 동안 먹고 살고 60대면은 정년퇴직해서 10년 안에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삶의 패턴이었는데 21세기는 이게 완전히 깨지고 있어서 대학도 바뀌게 됐어요. 고려대학교에서 지도를 하다가 지금 새로 이제 태세대학교라는 걸 하고 있는데 다 바뀌게 됩니다. 1970년대 정도에 컴퓨터가 등장을 했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스마트폰의 컴퓨터 능력이면 1970년대에는 이 방 안에 가득 찰 정도의 컴퓨터가 있어야지만 이 능력을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작아진 겁니다. 대학에도 컴퓨터 한 대 정도 있었고요. 쌍용이 제일 처음 컴퓨터를 들어와서 그게 센세이션을했었습니다. 지금은 집에 노트북부터 시작해서 뭐 패드니 이런 걸 담은 수십 대의 컴퓨터를 우리가 갖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정보와 아까 얘기도 좀 하셨는데, 제가 그 미국에서 처음 가고 일본이 엄청 이렇게 미국은 이 일기점 재팬에서 넘버원이라고 해서 일본을 발견하고 일본어도 배우고 일본에 이제 첨단 산업 정책을 하면서 1985년에 이제 일본에 가서 통산성을 정책 결정 과정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에 후지스의 곤도 회장이라는 사람이 CNC라는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 앤 커뮤니케이션, 컴퓨터하고 전화기가 붙는다. 사람들이 미쳤다 했습니다. 컴퓨터는 컴퓨터하고 전화기는 전화기를 어떻게 붙냐. 근데 사실 지금은 컴퓨터하고 전화기가 그 다음에 모뎀으로 연결되다가 뭐 이동통신됐다가 지금은 다 이 안에 있어. 이게 컴퓨터고, 이게 비디오 카메라고, 이게 뭐 오디오 스테레오도 되고, 이게 사전도 되고, 모든 것을 다 함께 통합된 이런 시스템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연결이 됐습니다. 그게 21세기 더 나아가서 AI까지 이제 발전이 된 거죠. 그림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제 교육부에서 저희 대학에다가 얘기하는 게 졸업생들 취업 통계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현재 제가 찾아봤던 2023년에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한 애들이 64%입니다. 그러니까 36% 취업을 안 해요. 근데 취업을 안 한다고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제가 한 20년 정도 미래 사회와 조직이라는 과목을 우리 교양 과목으로 고대에서 가르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인류 역사가 기록이 남은 게 한 10,000년 정도가 있는데,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고 산 거가 인류 역사 몇 년이나 됩니까? 100년에서 많아요. 150년밖에 안 됩니다. 다 집에서 일했고요. 대도시에 와갖고 회사를 다니는 것은 인류 역사에 150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는 꼭 회사를 다녀야지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잘 이해가 안 들어가고, 다 프로들이 프로페셔널이 되면 회사가 아니어도 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표적인 예가, 제가 그걸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 배우라고 하는 안성기 씨 부모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평생 실업자였지 않습니까?
회사에 취업한 적도 없고, 하지만 좋은 시나리오가 있으면 그걸 영화를 하고 또 필요하면 1, 2년 쉬었다가 또 하고, 사실은 21세기의 삶의 형태는 이렇게 노마드식으로 유목민족처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많고요. 요즘 유튜브에서 돈 버는 사람,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 하도 만화를 좋아해서 저희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가 자기 집에서 너 만화만 보다 뭐 먹고 살냐고 그랬는데, 지금 웹툰 작가들이 제일 돈 많이 벌기더라고요. 엄청난 새로운 형태의 일들이 막 생겨나는데, 우리는 20세기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너 스카이 대학 가서 의사 돼야 돼, 그러면 그 평생 편하게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세상이 엄청나게 다양해졌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은 1900년에 유명한 그림 사진입니다만은 뉴욕의 5번가 피스 애버뉴에서 1900년에 부활절 퍼레이드는 전부 다 마차였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얘기한 대량 생산 체제에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면서 13년에는 전부 다 포드 자동차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제일 많이 걱정했던 게 마부가 직업을 잃어서 어떡하나 그랬는데, 이 밑에 보시면은 1920년에 100만 대의 자동차가 있다가 9년 만에 2,900만 대, 거의 30배가 늘었거든요. 운전기사 직업이 수백 배로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가역적으로 이렇게 기술에 의해서 발전해서 사회가 변화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우버 안 된다, 타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치권에서 막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언젠가는 가는 건데, 이걸 붙잡아봤자 마치 쇄국 정책으로 우리가 조선 말에 했던 거나 마찬가지의 개념이다라는 생각입니다. 20세기는 대표적으로 지금 노동조합도 생기고, 우리 박사님 여기 있습니다. 노동조합도 생기고 막 이런 모든 거가 20세기의 특징입니다. 제조업에 의해서 시간을 컨트롤하고 시간을 잘게 쪼개고 이거를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하냐니까,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기업들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거를 관리하는 사무직이 늘어나게 되고, 원래는 제조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만 노동조합이 있었다가 사무직 노동자도 생기고, 지금은 프로페셔널들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노동조합도 20세기에서 한 거지 21세기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나온 책을 최근에 봤더니, 최근에는 프리랜서가 많은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나? 노동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프리랜서가 너무나 많아지는데 이 사람들 누가 보호를 해주지? 그래갖고 새로운 노동법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21세기는 20세기의 사회 시스템하고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법은 못 쫓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화물연대처럼 개인 업자들이지만 거기가 이제 뭐 연대를 만들어서 보호를 받으려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 유튜버 작가들, 뭐 웹툰 작가들, 이 사람들 누가 보호를 해주지? 이런 것들이죠. 1929년에 대공황이 일어난 거는 1911년에 과학적관리법에서 모든 것이 아주 잘게 쪼개지면서 효율성이 드러나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단순 노동하는 사람 다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 사람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그러다가 이제 뭐 금융의 문제도 생기고 대공황이 일어났는데, 저 사람도 저렇게 줄 서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지금도 그렇고 요즘도 여러분들 경제 불균형이라고 소득 양극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김범수 카카오 회장이 10년 만에 이재용 삼성 회장보다 부자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산업에 나오면 돈이 몰립니다. 특히 요즘같이 IT가 되면은 돈이 순식간에 몰리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도 그랬습니다. 주로 누가 돈을 많이 벌었냐면 자동차 회사, 이거를 제공해준 철강회사, 카네기, 포드에서 돈을 많이 벌었고, 재밌는 얘기지만 대공황 이후에 미국에서도 이거를 고쳐야 되겠다는 시스템을 해놓고 어느 정도까지 고쳤냐, 놀랄만한 얘기인데, 100만 불까지는 괜찮은데 누진세가 100만 불 이상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최고 94%까지 올렸습니다. 100만 불 이상 벌면은, 자기가 100만 불을 벌면은 국가 94만 불 가지고 자기는 6만 불밖에 못 받았어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를 여기 앞에서 보면은 스마트 홀이라고 1930년에 뭘 만들었냐면, 이 모든 이런 문제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정치인들은 이거를 해외로 이렇게 적을 만들어야 되니까 해외에다 돌려가지고 캐나다하고 유럽에서 값싼 물건이 들어와서 그랬다. 그래서 2만 개에 대해서 타리프를 했는데, 타리프를 얼마까지? 60%까지 매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현상들이 이제 중국에다가 그 선거 기간 동안에 트럼프가 60% 매기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세금이 94%까지 가게 되니까 이걸 가지고서 또 이제 마음대로 막 이제 정부에서 나눠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돈, 저 세금을 뺏기는 부자들은 억울하다 생각해갖고 미국에서 주로 필란트로픽 오가니제이션, 사회단체를 만든다든가 대학에다 기부한다든가 해갖고 이 사람들이 카네기 재단, 뭐 푸드 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다 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는 부분은 그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라고 해갖고 엄청나게 그렇게 해서 현재 보면은 서구 유럽이 굉장히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사회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이 저런 자선단체라든가 기부하는 게 10배 이상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현재도 제가 어제도 칼럼 썼습니다만 대기업 평균 연봉이 한 1억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절반을 국가가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가가치세로 10% 가져가죠. 그 다음에 8,8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35% 가져가는데 지방세하고 거의 40%이죠. 거기다 플러스 건강보험에서 10% 가져가기 때문에 50% 이상을 가져가는데 정말 잘 쓰나. 여기 이제 전직 공무원, 고위공직자들도 많이 계신데 지금 굉장히 정신 차려야 될 때가 됐다.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쓰고 시스템 디자인을 해야 되냐 하는 거죠. 파란색이 컴퓨터의 가격이 동일한 성능이라면 이렇게 빨리 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빨간색처럼 일자리가 빨리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돼서 보라색처럼 임금의 불균형, 소득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지금 이제 AI 시대가 되니까 컴퓨터 사이언스가 굉장히 뜬다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AI의 배신인데요. 요즘 이제 저희가 교육부에서도 20억씩 줘갖고 10개의 AI 대학원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컴퓨터 사이언스나 막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학교에서 애들을 지금 태자대학교에서는 뭐 일본, 한국인데 일본, 중국, 러시아에 가서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공식 언어는 영어입니다만 그래서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를 중급 이상 해야 되고 파이썬이라고 하는 컴퓨터 랭귀지도 중급 이상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올해 그 컴퓨터 랭귀지는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랭귀지 파이썬을 하나도 몰라도 챗GPT한테 이것 좀 해줘라고 얘기하면 얘가 다 코딩해주고 프로그램 다 짜주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이걸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이제 그랬더니 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고 우리 애들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어떤 예를 들었냐면 집을 질 때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이 이전에는 벽돌 쌓는 일을 했는데 벽돌 쌓는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전체 집의 개념하고 디자인을 하는 쪽으로 바뀌어서 건축가가 돼야지 벽돌공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10년 전에도 카이스트나 서울대에서 대학원의 컴퓨터 사이언스가 다 미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청만 한다고 생각해갖고 그리고 기술이 빨리 발전하니까 하청하다가 10년 지나면 자기를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서 컴퓨터 사이언스 안 갔는데 그래서 아까도 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AX라고 해서 컴퓨터 AI를 응용해서 새롭게 발전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게 중요한 거지 이제는 기초에 대한 거는 다 얘네들이 해준다. 그래서 없어질 직업들이 제일 빠른 게 오히려 소프트웨어 만드는 사람들이고요. IT 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어카운팅, 회계사, 법률가, 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임 변호사들이 로펌에서 10시간, 12시간, 밤 12시까지 이렇게 판례 분석하고 하는 거를 얘네는 순식간에 40만 개 판례를 다 분석을 해주게 되니까 초임 그 변호사들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엔 저렇게 뭐 이제 스트라이크 일으키고 데모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LA나 이런 데 가보면 전부 다 도심 한가운데 전부 다 이렇게 노숙자들이 들어오는데 왜냐하면 직업을 잃게 됩니다. 순식간에. 이건 이미 경고가 10년 전서부터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제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제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인류 역사에서 제일 큰 영향을 미친 발명품이 뭐냐라고 하면 역사가들은 뭐 전기, 뭐 증기와 뭐 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그 중에 최고가 사실은 세상을 바꾼 거는 인수수입니다. 미디어가 바꿨는데 지금은 이제 IT가 모든 걸 바꾸고 있어서 두 번째 변화라고 얘기하는데
313년에 니케아 공회에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300년 동안을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이제 로마에서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380년에는 아예 국교로 받아들였습니다. 380년에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1200년 동안을 모든 것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만 살아야 됐고, 캐톨릭이 그것을 모든 걸 컨트롤했고, 교황이 왕보다 위에 있었고, 왕은 하나님이 시켜준 대리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는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사람들한테 신도한테 알려주는 건 말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분들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고, 라틴어로 성경은 1년에 2권 내지 3권만 필경자들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 권력을 아까 얘기한 거 정보를 독점하는 거죠. 그래서 성당에 가보면 저렇게 많은 스테인글라스 그림이 많은 거가 하나님의 뜻을 말로만 해도 못 알아듣고 이렇게 했던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라틴어를 이태리에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남자는 10%밖에 없었고 여자는 2%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 접근이 안 됐던 거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갖고 나중에는 너희 부모가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갔어도 면죄부만 삼으면 천당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식까지 얘기를 하니까 마틴 루터가 성경을 배운 사람으로서 왜 그 거짓말을 하냐, 95개 조항의 그 종교개혁의 문항을 써갖고 이거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인쇄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텐데 인쇄술이 있었기 때문에 6개월 동안에 유럽 전역에 30만 장이 이게 인쇄가 돼서 퍼졌다라고 하니까 스위스의 스윙글이라든가 켈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종교 이제 개혁을 해야 된다. 교황 이대로 안 된다. 라고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마틴 루터가 도망가갖고 살해 위협을 당해서 귀족의 성 안에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게 이제 인쇄돼서 사람들이 일반 성도들도 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한 말이 5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뭐가 중요하냐? 네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는 식으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이 다시 등장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1000년 이상을 성화만 그릴 수 있었는데 사람을 다시 그리기 전에 이게 그리스 시대에는 그랬었어요. 이게 다시 돌아왔다 해서 다시 돌아와서 르네상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람에 대한 개념을 하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사람을 분석하면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코페르니쿠스도 이제 이게 하늘이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돈다는 거죠. 이게 과학이 막 발전하면서 끊임없이 됐고요. 프란시스 베이컨 같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는 게 지식이 힘이다라고 하고 교육이 확산이 되면서 과학이 발전해서 산업혁명까지 일어났고요. 이게 또 사회에도 영향을 미쳐서 왕이 하나님의 절대 권력을 갖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시민권이 중요하다, 개인이 중요하다, 인권이 드러나게 됐고, 이것이 미국 같은 데서는 독립혁명까지 일어나고, 우리는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만은 조지 워싱턴이 250년 전에 왕의 권리를 셋으로 쪼개서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고 왕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제가 250년 전에 미국의 발명품입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 돼서 4년 동안 임기를 2번 하고 난 다음에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부하들이 아니 안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그만두십니까? 왜냐하면 왕에 대한 개념만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고 나는 이제 그만두겠다 그랬더니 아들한테 줄 거야 해서 그게 아니고 선거에 의해서 내 친구들 중에 뽑아야 된다고 제퍼슨, 애덤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됐는데 사실 한 200~300년이 지나면 왕조가 무너진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것도 위기의 상황에 우리 전 세계가 지금 민주주의 위기가 있어서 좀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 가서 보시면 백화점에 요즘 가보시게 되면 거의 재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롯데백화점 가면은 신세계 백화점 가면 거기서 물건을 사십니까? 되게 안 삽니다. 젊은 사람들은 되게 확인해보고 온라인 주문을 하고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거기 현장에 진열되어 있는 거 한 30% 디스카운트에서 사지 이거를 생돈 주고 안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바뀌었습니다. 왜? 책 장사를 하던 아마존이 이거를 유통을 잘하는 것을 했고, 지금 미국은 거의 대부분 유통을 아마존이 다 차지하고 24시간 편집도 아마존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맨 처음에 적자를 그렇게 많이 볼 때에도 손정희 씨가 1조씩 투자한 거는 하나가 잡으면
승자 독식이 돼서 얘가 플랫폼을 딱 깔아놓으면 아무도 딴 데는 안 간다. 예를 들면 넷플릭스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의 모델은, 그러니까 롯데가 지금 이제 제일 머리를 잘 쓰는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안 팔리는 거를 하기 위해서 명동에는 다 명품관만 해. 명품관은 온라인으로 쇼핑을 못하니까 그런 걸로 바꾸는 이유가 사실은 모든 게 온라인 비즈니스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는 서브스크립션 비즈니스라는 것은 매달 우리가 20불씩, 아까도 뭐 챗GPT 저도 20불 내고 하고 있습니다만 넷플릭스 20불 내고 매달 내고 그런 걸로 다 바뀌었습니다. 푸푸 정수기 뭐 이런 거 전부 다 요즘은 다 이렇게 돈 회원제로 되어 있고, LG도 젊은 사람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 사지 않습니다. 렌탈합니다. 그래서 이사 가면 LG가 새 걸로 다 바꿔주고 돈만 내요.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모든 게 바뀌어졌고요. 제가 이재용 회장이 이제 상무 시절부터 삼성에서 미래에 대한 거를 어떻게 바꾸고 해서 미래기술 연구할 때 주로 바이오, 그 의료에 대한 것을 많이 조찬 모임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였었는데, 그때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세계 최고의 제약회사들은 절대로 치료제, 완치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완전히 나빠지게 되면 그 다음 끝이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드는 건 뭐냐면 매일 먹는 당뇨병, 그냥 매일 먹는 그 고지혈증, 그냥 매일 먹는 이제 우리 저 고혈압 약을 만들면 이거 기술만 좋으면은 전 세계가 그게 제일 좋은 약이라고 하면 한 10억 명이 먹는다면 하루에 100원짜리가 매일 1000억씩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런 걸 합니다. 서브스크립션 비즈니스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옛날에는 비디오 빌려주는 회사가 이제는 완전히 장악을 해서 지금 영화 제작도 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전 세계 영화관들이 다들 사라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독점력이 있죠. 우버 같은 거가 대표적인데, 우버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완전히 공익임선단이어서 자동차 이 운전 서비스를 해주는 거지만은 차량 한 대도 안 갖고 있고 운전기사 한 명도 고용 안 했는데 연결만 시켜줘서 고리를 뜯는 거니까 완전히 공익임선단입니다. 근데 여기가 처음 시작하면 8년 만에 14,000배의 기업 가치가 있고 20세기 최고라고 하는 3대 포드, GM, 크라이슬러 자동차 세 회사의 기업 가치보다 우버가 좀 더 큽니다. 세상이 이제 빨리 바뀌고 있고요. 이건 뭐 그냥 간단한 얘기로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인데 20세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립을 하고 분해를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최고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936년에 만들어졌는데 저게 얼마 만에 지어졌는지 아세요? 20세기의 상징인데 뉴욕시에서 기차 철도까지 깔아주고 해서 모든 걸 레고처럼 조립을 해서 제가 1년 45일 만에 저 빌딩을 오셨습니다.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모든 게 쪼개지고 분업하고 조합해야 되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물려 살아갖고 하는 게 규모의 경제로 효율적이 됐는데, 이제는 AI에 의해서 원격 교육, 원격 의료 이런 거가 되면 다 작은 도시 2, 3만 명의 쾌적한 도시에서 살 수 있다고 해서 지금 도요다가 CES에서 도요다 무븐시티라는 것을 개발하고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됐구나. 인공지능으로 세상이 다 바뀝니다. 교육도. 왜? 20세기는 제가 태자대학교를 새로 하게 된 것도, 이것도 20세기 지금도 선생님들이 전공이라고 아주 좁은 분야만 막 가르쳐주면 그거 보고 30년 먹고 산다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떠났습니다. 그 전공 지식은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자기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주고 교수님이 와서 칠판에 적어갖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외운 거를 한다는 것은 정말 19세기의 서당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못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이걸 완전히 바꿔야 된다. 문제 해결을. 그래서 저희 애들을 지금 대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애들이 요번에 컴퓨터하고 휴먼 인터랙션의 최고 회의가 국제학술회의가 요코하마에서 열렸는데 전 세계 84개 팀 대학원 애들까지 다 참여해갖고 최고의 뭐 조지아텍,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칼리지 오브 런던 이런 해외 대학들이 모였는데 저희 아이들이 최종 우승했습니다. 왜 문제 해결용으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알츠하이머를 스마트워치를 끼고 있으면은 그 간병인들이 이 사람의 패턴들을 분석을 해갖고 훨씬 쉽게 이
그 간병을 잘할 수 있게 하는 그걸 이제 논문으로 써갖고 4명이 써갖고 1등을 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옛날에는 이걸 하려면 뭐 대학원까지 가서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지만 얘네들이 챗GPT나 이런 데서 모든 자료도 없고 자기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논문을 쓸 수 있어서 논문이 이제 게재가 됐습니다. 이 에릭 토폴이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심장병 의사인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3권의 책이 번역이 됐습니다. 청진기가 사라진다, 사라진 이유, 인맥에서 의학이 완전히 달라진다. 제가 7년 전에 고대 총장하면서 학생들한테도 야, 의사 선생님이 이제 니네들 꿈이 엄마들은 생각하는 40대까지 열심히 피부과 성형외과 해갖고 빌딩 하나 사갖고 거기서 먹고 사는 거지. 근데 의료가 앞으로 그렇게 안 돼. 니네 연구를 해야 되고 완전히 다릅니다. 서비스업이고. 이 세상의 개념이 예를 들면 뭐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 같은 데가 굉장히 성공한 그런 데인데 메이오 클리닉은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입구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 그림 전시가 저는 아직 가보지 그렇게 돼 있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면 내가 낫는다. 지금도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의료가 서비스 인더스트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식을 제일 많이 가졌기 때문에 환자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야단도 치고 이렇게 하는데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고대 의료원도 이제 바꾸면서 새롭게 바꿔야 된다고 해서 왜 우리나라는 모든 병원들이 디자인을 할 때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접수 창고가 있어 돈을 내야 된다는 관념을 갖게 이거는 저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나. 이게 디자인을 할 때 그 수납은 저 밑으로 내려보내고 요즘 이제 하이패스를 해갖고 다 등록만 하면은 돈 그냥 알아서 다 해주는데 그 다음에 지금도 이렇게 이것도 권위적인 거죠. 외래를 가면 다 앞에 이렇게 저 줄로 서 있는 의자에 앉아갖고 뭐 30분씩 기다리는데 왜 그걸 하냐. 제가 고대 안암병원을 봤더니 스타벅스 하나의 수익이 소아청소년과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다 이게 돼 있는데 스타벅스 카페를 많이 만든 다음에 3분 전에 띵동 하면 그때 가면 되지 왜 그 가운데 30분씩 언제 부를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기다리게 만드냐. 그거 좀 바꿔라. 이 머리가 안 바뀌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기술은 다 돼 있는 걸 불구하고. 그래서 이 양반이 얘기하는 건 다 바뀐다. 두 번째 책의 청진기가 사라진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The patient will see you now. 환자들이 의사를 지켜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직접 가십니까? 아니면 찾아보고 가십니까? 다 찾아보고 이거는 뭐가 문제지? 누가 어떤 약을 먹어야 돼? 이런데 갔는데 의사가 딴 얘기하면 이거 뭐야? 그리고 옛날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저기 학생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지금 최고의 인기 있는 그 저 진료과가 영상의학과입니다. 여자 선생님들은 이거는 응급도 없고 수술도 없고 이 판독만 잘하면 CT, MRI 판독만 잘하면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건 금방 없어진다. 왜냐하면 이전에 AI가 판독을 하는데 눈으로 안 보이는 아날로그가 하지 않고 디지털에 하는데 이게 되냐? 드디어 작년에 봤더니 올해 올 초죠. 제일 지원율이 낮았던 미달된 게 하나가 산부인과 영상학과는 영상학과가 더 낮아졌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보지 않게 됩니다. 혹시 관심 있으면 세상을 바꿀 미래의학 10대 기술 이게 유튜브에도 있는데 제가 고대 의대가 베드수가 적어서 빅5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 의료로 가야 된다고 했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유전자가 이 크리스퍼 가위는요 여러분들 안젤리나 졸리처럼 이 유방을 절제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유전자를 지금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크리스퍼 가위가 유전자를 짜내면 다 그 유전병들이 없어지게 되고 3D 프린팅도 가능해집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는 되게 그 30년 사는 2개의 사이클을 사는 것이 인류의 여태까지 패턴이었습니다. 이걸 찾아봤더니 우리가 1960년대에는 우리 평균 수명이 53세였고요. 1000년 전에는 어땠을까? 통계가 없어서 모르지만 고려 왕들의 통계를 있을 때 봤더니 43세, 조선 왕들은 46세, 그 다음에는 53세 별로 안 변했는데 지난 50년 사이에 우리가 여성은 87세, 남성은 80세로 30년 한 세대를 더 사는 사이클이 생겼고요. 2017년에 세계 최고의 의대인 유니버시티 칼리지 오브 임페리얼 칼리지 오브 런던하고 WHO에서 2030년에 우리가 평균 수명 얼마나 될까 근데 단연 압도적으로 1등이 한국입니다. 한국은 건강검진 잘 받고 이렇게 받는 나라 없고 병원 의료보험 잘 돼 싸고요. 그 다음에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아침 방송 틀면 50%가 다 건강 얘기하고 고조식품 밟고 그래갖고 너무나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되게 100세 이상, 앞으로 이제 젊은 사람 120세까지 사는데, 저기 2015년에 타임즈에 올해 태어난 애가 몇 살까지 살까? 142세. 그러면 30년 라이프 사이클 5번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는 여태까지 20세기 생각이 있던 우리 할아버지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사셨습니다. 그냥 태어나서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근대화가 되면서 첫 번째 라이프 사이클 때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얻고 그러면 좋은 결혼하고 그러면 애들 낳아갖고 걔네들을 또 그렇게 잘 키우면 60대에서 10년 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게 인류의 라이프 사이클이었는데, 지금은 한 번 더 사는데, 이거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처럼 50대, 60대 학교 다니셔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30년 더 살 거고 새로운 잡도 만들어내야 되고요. 꼭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자유로운 잡들이 생겼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하루만 일해도 되고 네트워크로 하고 컨설턴트 일을 해도 되고 새로운 창직들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죠. 아까 다 말씀드렸고요. 대학도 이렇게 강의식이 아니라 문제형으로 이제 다 바뀌어져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디지털 교과서 처음으로 올해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그 스탠포드나 MIT 강의도 다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스킵을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자기가 과학자가 아니라 지식은 제한되어 있지만 상상력을 가지고 자기는 예술가다라고 얘기를 했고, 21세기 경쟁력은 상상력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일하셨던 분들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 우리나라가 얼마나, 저는 행정학을 했지만 행정학의 그 개념이 뭐냐라고 1학년 학생들이 얘기할 때 행정학은 디자인 학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와이셔츠라도 남대문 가면 10,000원에 살 수 있지만 백화점 가면 10만원. 왜? 디자인 다르고 재료가 다르고 이걸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도 우리가 한 것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100만원씩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영세 성인들한테 간 것은 굉장히 돈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아주 쉬운 방법, 영세 성인들이 세금 낸 거를 가지고서 역산을 해서 매출을 계산했고 100% 보증해줬습니다. 훨씬 더 적은 돈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게 이중 효과가 있는 게, 앞으로도 영세 상인들은 계속 세금을 잘 내면 자기는 100% 보장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100만 원 나눠봤자 젊은 애들 다 주식 사고 딴짓하지 영세 상인한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인 또 다른 얘기가 2023년에 우리가 47조를 써갖고 저출생 예산을 썼습니다. 근데 23만 명 태어났거든요. 1인당 2억 이상을 쓴 겁니다. 이렇게 돈을 써야 되죠. 세금 내는 사람한테 아깝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제 한 2, 3분 정도에 제가 정리를 해서,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이례정부 고용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다 행안부는 옛날에 내무부, 총무처 이거 다 합친 거고, 거의 어떻게 보면 일제 때 있었던 시스템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건데, 이거를 완전히 니드 하이라키 개념으로 정말 서비스 중심으로 국민이 꼭 필요한 걸로 재구성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한 2, 3분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AI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굉장히 앞서갔습니다. IT가 앞서갔기 때문에. 그래서 AI의 패턴트 특허도 우리가 세계적인 수준이고요. 잘 아시는 대로 SK 하이닉스 같은 데서는 반도체도 저희가 1위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AI가 들어오게 되면 모든 걸 다 바꾸니까 새로운 사람이 막 펼쳐진다. 그래서 저는 신대륙이 개발이든 신대륙을 발견한 거다라고 보고, 지금 오픈 AI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그 컴퓨팅 센터를 만드는 것이 고속도로 까는 거고, 그거를 활용하게 되면 자기네는 고속도로 요금을 징수하겠다는 거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요금을 내더라도 거기서 달려가면서 훨씬 부가가치 높은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학교가 됐건 금융기관이 됐건 법률이 됐건 다들 AI를 활용하면은 수십 배의 부가가치가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현재 코리아 피크, 한국이 이제 거의 정점에 왔다는데, 이제 또 한 번 뛸 수 있는 찬스가 AI에 의해서 열렸다라고 보는 거고요. 영국에서 했는데 미국이 100이라고 하면 중국이 한 54 정도 되고, 일찍 시작한 싱가포르이 한 30 정도가 되고, 영국이 30, 프랑스가 29점, 한국이 28점으로 6위인데 다 3위권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저희가 압도적인 3위가 돼서 올라가야 되겠다.
근데 이게 좀 가능성이 있는 게 소브린 AI라고 해서 우리 자체적인 AI를 만들 수 있는 이제 딥시크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독특한 나라가 다 구글을 가지고서 검색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네이버 검색이 많습니다. 전 세계가 전부 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쓰지만 우리는 아래 한글을 쓰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뭐 카카오나 이런 거를 흉내를 뭐 해갖고 네이버가 일본에 가서 라인을 가지고 성공하고 하는 식으로 굉장한 저력을 가지고 있고 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저는 분명히 AI로 성공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인공지능위원회가 기업하고 AI, 이제 저희 위원회에 10명의 장관이 계시고 5개의 문과위원회가 있고 한 30명 정도의 CEO, 30명 정도의 교수들하고 전문가가 있어갖고 원팀이 돼서 이거를 이제 새로운 형태로 마치 고속도로 깔아서 산업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AI 컴퓨팅 센터나 AI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라고 하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이 인프라는 인프라대로 지금 이제 1조 뭐 8천억 정도를 받아갖고 한 10,000개의 GPU를 했고 컴퓨팅 센터도 만들고요. 인재 발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또 다 공개를 해서 학습을 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시스템만 되면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 가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민하고 광하고 학계하고가 연구진하고 한데 합쳐갖고 이제 원팀이 돼서 하자. 뭐 다른 데서 이런 얘기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지만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자. 딥시크가 한 거는 제가 미국에서 나온 카툰 만화를 봤더니 오픈 AI가 열심히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갖고 요 통에다가 이제 잡은 고기를 놨더니 저 뒤에서 딥시크 애들은 거기서 낚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들을 우리도 개발을 해서 그냥 무조건 돈만 퍼붓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결국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도 이런 데이터 센터도 만들고 해서 310조 정도의 이런 걸 창출해내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이거를 또 글로벌로 해서 특히 스탠포드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도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미국, 중국하고 유럽이 패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시아가 비어 있어갖고 일본하고 한국이 중심이 돼서 아시아 허브를 해서 여기에 모든 것을 AI를 팔게 되면 엄청난 자원이 된다.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